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제가 더 뉴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요즘 차량은 내비게이션 화면이 점점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도 좋은 게 들어가죠. 제 경우에도 JBL 프리미엄 사운드를 적용시켜 놨는데, 그래서 제가 차량에 오면은 블루투스로 자동 연결되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뭐 이렇게 재생하면은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운드로 보면 블랙박스가 포함된 영상을 재생해서 볼 수가 있어요. 블루투스로 이렇게 듣는 거지만, 근데 이 화면을 여기 띄우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경우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화면이 좀 뭔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 경우에는 T맵이 좀 더 정확하게 화면을 보여준다 생각하는데, 이걸 거치하려니까 거치를 좀 마땅히 할 만한 데가 없고, 예를 들면 여기 T맵을 쓰고 싶다, 이 화면에서. 근데 아직은 안드로이드 오토가 T맵을 지원을 하질 않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실시간 TV 앱이나 여러 가지 뭐 안드로이드나 iOS를 연결했을 때 다양한 앱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사용했을 때에 제가 뭔가 좀 앱을 실행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M스틱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차량에 있는 USB 단자,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이 단자 부분에 연결시키면은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화면을 전송시켜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앱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기예요. 인터페이스도 엄청 간단하게 생겼는데요. 한쪽에 USB 단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차량 안쪽에 보면 USB 단자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시키는 단자가 있는데, 그 부분에 그냥 꽂아주면 돼요. 반대쪽에 있는 USB 단자 통해서는 뭐 다른 장비 충전한다거나, 뭐 디바이스를 업데이트한다거나, 뭐 기계를 직접 유선 연결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먼저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결했을 때의 그 부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유선으로 케이블 연결시키면은 안드로이드 오토가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앱들을 실행시켜서 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내비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팀앱은 설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된다고 하긴 하는데 아직은 제한적으로만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앱을 더 추가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뭐 보니까 제가 스마트폰에 앱을 여러 가지 설치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앱들만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뭐 설치를 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안드로이드 오토의 가장 큰 단점이긴 하죠. 이번에는 엠스틱을 실제로 설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제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연결 안 하고요. 연장선을 연결시키고 연결하는 게 좋았습니다. 왜냐면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은 커버를 닫을 때 걸리기 때문에 이게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이렇게 걸리더라도 이게 부러지진 않겠죠. 그래서 연장선을 연결시키고 꽂는 게 좀 더 좋아 봅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시키는 부분에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면은 설치가 완료가 돼요. 설치를 하고 약간 기다리면 안드로이드 오토가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안드로이드 오토를 누르면은 이렇게 설정 화면 뜹니다. 그러면 설정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한국어로 돼 있고 서울로 돼 있네요. 그냥 시작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선택하고요. 그러면 뭐 주의를 하라고 떠 있고, 뭐 알겠다 확인 누르면은 블루투스 주소 등록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이제 블루투스를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저는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를 켜놨는데 지금 그래서 보니까 제 이름이 뜨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목록이 뜹니다. 그 선택을 하면은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뒤로 가기 버튼 누르고요. 그러면 이제 초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근데 초기 화면에서도 보면은 제가 설치해놨었던 앱들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앱만 미리 좀 설치가 돼 있는 편이지, 실제로는 처음에는 뭐 로그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습니다. 처음에 설정을 몇 가지 해볼게요. 여기 보면 엠스틱 설정이 있는데, 설정에 들어가 보면 뭐 시작 앱,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연결했을 때 바로 자동으로 실행되고 싶은 앱이 있으면 이거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 차량 마이크 사용이 있는데 지금 기본을 끔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에 있는 마이크를 만약에 차량이 지원한다면 이거 켜놓으면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표준이랑 비표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좀 있는데, 일부 사용자 커뮤니티에 보니까 오히려 표준이 아니라 비표준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있는 음성 인식을 사용할 때 안 되면은 표준 선택했다가 비표준 선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언제든지 설정하면 돼요.
이 외에 뭐 브루스 주소 등록 지금 이미 등록되어 있으니까 돼 있고, 내비게이션 바를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화면 자체가 뜨는 게 720p가 아니라 좀 더 낮은 480p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해상도를 사용하는 걸 선택을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고해상도 선택하면은 이렇게 글자가 조금 찌그러집니다. 제 느낌에는. 근데 이것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화면 크기 자동 조정이 있는데 이걸 선택하면은 또 화면을 이렇게 늘리면서 좀 뭔가 펴집니다. 그래서 이게 화면을 이 옆에 보면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지금 떠 있어서 이 부분까지 화면이 딱 다 떠서 전체 다 큰 화면을 쓰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 드는데 이게 안 돼요. 안드로이드 오토 자체가 이 화면까지만 실제로 사용 가능하고 여기 화면은 다른 걸 제가 이제 차량에 있는 기본 화면을 띄울 수가 있어요. 설정을 간단하게 해봤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안드로이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홈 버튼 누르면 이제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고요. 앱의 반응 속도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M스틱이 사용이 엄청나게 좋은 뭐 그런 CPU를 넣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버벅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막상 앱을 실행하고 난 뒤에는 이제 그 앱이 동작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엄청 버벅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일단은 스토어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팀앱을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스토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로그인 하라고 뜨죠. 눌러보면은 지금 로그인 할 수 없다고 뜨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M스틱과 스마트폰은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 M스틱이 스마트폰과 연결만 돼 있을 뿐이지 인터넷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터넷이 안 된다는 마크 지금 안테나가 지금 안 잡힌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 내리시고요. 와이파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와이파이 설정 화면이 뜨죠. 이번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핫스팟을 켜시고요. 아무 설정도 해 놓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모바일 핫스팟을 연결하는 겁니다. 원래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기 위해서 케이블 연결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USB 케이블 통해서 데이터 통신을 하기 때문에 뭐 따로 이 핫스팟을 켜는 과정이 없지만 이번에는 M스틱을 이용해서 지금 선이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두 개가.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핫스팟을 켜고 이 M스틱이 와이파이가 되도록 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두면은 이제 비밀번호 입력하고요.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이제 M스틱이 와이파이가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 연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부터 다시 앱을 실행해 보면은 로그인이 이제 될 거예요. 로그인 화면 뜨죠. M스틱이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이걸 해놓으면은 나머지 것도 다 불러오기 때문에 좀 로그인이나 이런 부분 설정이 좀 간단하거든요. 처음에는 이메일 아이디 한번 입력하셔서 로그인합니다. 저는 2단계 로그인까지 해놔서 지금 2단계 로그인을 선택했는데요. 이렇게 동의 누르면은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아마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생차 전혀 모르는 디바이스에서 로그인 시도했기 때문에 뭐 앱 인증을 하라고 뭐 뜨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여기 도말 뜨는 거 따라가서 그 자기 디바이스를 선택하고 이게 이 디바이스 선택하고 허락을 해주면은 진행이 될 겁니다. 드디어 플레이 스토어가 지금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티맵을 검색을 해서 설치해 볼게요. 티맵, 뭐 영어로 뭐 티맵, 한글로 티맵 뭐 다 선택하면은 뜨고, 설치 누르면은 이렇게 앱 설치가 가능합니다. 티맵을 실행했습니다.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뭐 그 전에 갔었던 곳을 선택을 하면은 이제 경로를 찾아줄 겁니다. 경로가 뜨게 되고 팀앱은 좋은 게 여기 보면은 모의 주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모의 주행 선택해 보면 네, 이렇게 300m 앞 교차로에서 이렇게 뜹니다.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이렇게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화면이 이렇게 가득 채워서 나오지 않는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근데 스마트폰 화면을 그러니까 아래쪽에 거치하고 본다거나 또는 뭐 왼쪽이나 오른쪽 놓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좀 아깝잖아요. 근데 이 화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카카오 내비 같은 거 말고 예를 들면 저는 무조건 팀앱을 쓰고 싶다 뭐 또는 다른 앱도 있잖아요. 이제 어떤 특정한 앱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띄워놓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괜찮은 점이라면은 이 옆에 화면을 같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화면 이용한다고 했을 때도 팀앱을 띄워놓고
순정 내비도 띄워놓고 이렇게 같이 동시에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아틀란 앱을 설치해 봤어요.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제품의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해놓고 제가 원하는 거 검색하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선택하면은 안내를 시작을 받을 수가 있죠. 내비게이션은 자신이 뭐 선호하는 게 다 있을 텐데 다양한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해 보니까 이게 안드로이드니까 화면 분할이 가능해요. 지금 여기 떠 있는 거는 아틀란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티맵입니다. 해보니까 아틀란이 분할 화면을 지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시에 띄울 수는 없는데 분할 화면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띄워놓고요. 이렇게 분할 떴죠. 그 상태로 얘가 지원을 안 하는데 선택해보면 지금 분할을 지원하지 않는다 뜨잖아요. 근데 분할을 지원을 하면은 지금 다시 티맵을 띄워놓고 지금 이 위에 떠 있는 거는 다시 아틀란이거든요. 얘가 지원 안 하죠. 그러니까 옆으로 옮겨서 얘들 분할을 해놓고 지금 반이 나눠졌죠. 그 상태로 제가 원하는 다른 앱을 뭐 유튜브를 띄운다든지 이렇게 띄워놓으면은 꼭 3분할 한 것처럼 이렇게 띄울 수가 있어요. 이 옆에 화면은 제가 제어는 할 수는 없지만 화면을 두 개 띄워서 이쪽은 유튜브를 띄워놓고 이쪽은 티맵을 보고 티맵을 보면서 또 아틀란도 같이 띄워놓고 이렇게 작게 띄울 수는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HUD처럼 띄워놓고 동시에 내비를 세 가지를 보면서 유튜브까지 보는 것도 가능하죠. 유튜브도 실행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보면은 제 유튜브 채널인데요. 뭐 동상 선택하고 제가 원하는 영상을 선택하면 재생이 되겠죠. 최근에 올렸던 영상도 한번 재생 한번 해볼게요. 재생이 되고 넘기기도 잘 되고요. 화면 줄이는 것도 되고 그리고 이게 팝업으로도 뜨긴 떠요. 이렇게 저는 유튜브 그러니까 프리미엄 서비스를 유료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팝업으로 뜨거든요. 이게 스마트폰에도 되지만 이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작업을 하면서 유튜브를 띄워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영상을 제가 올리는 건 전부 다 4K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화질이 좋은데 이 화질을 선택하는 걸 돌아보면은 720p가 최대예요. 네, 기본으로 720p를 선택하면은 조금 더 좋은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설정해서 720p로 바꿨잖아요. 안 바꾸면 해상도 더 낮게 뜰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은 약간 좀 거칠거칠해요.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면은 화면이 큰데 이걸 화면을 아주 넓게 쓰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이만큼만 화면을 보는데 그것도 720p까지만 지원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다 그렇죠. 스마트폰 화면도 작은데 이렇게 멀리 띄워놓고 만약 본다면 720p나 1080p나 크게 차이가 느껴지진 않아요. 실제 이 화면도 720p까지만 떠서 엄밀히 보면은 이 화면 사이즈에 비해서는 해상도 좀 낮게 뜨는 거긴 하지만 제가 운전자석에서 앉아서 봤을 때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화면이면 화면이 엄청 그 화질 떨어진다거나 그런 느낌까지는 들지는 않았어요. 유튜브 반응 속도도 좀 보여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스크롤 하면서 지금 넘기고 있는데 스크롤 할 때 성능 뭐 이런 부분도 많이 빠릅니다. 그리고 제가 차량 리뷰도 한번 올려놨었는데 선택하면 이렇게 재생이 돼요. 그 좀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지하 주차장 3층에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상태가 엄청 빠르진 않는데 만약에 인터넷이 좀 더 빨리 되는 그러니까 네트워크 통신이 좀 빨리 되는 지상에 있으면은 뭐 거의 렉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기는 거 네. 생각보다 잘 넘어가고 화질도 깨끗하게 잘 뜹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한다거나 그럴 때는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아쉽다면 이 화면 크기를 제가 가변한다거나 이 내비 순정 화면 이거 갖다가 뭐 이쪽으로 옮기고 이걸 이쪽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런 뭐 화면 비율을 바꾼다거나 그런 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면서 내비게이션 화면을 제어한다고 하면은 이게 좀 내비게이션 화면이 좀 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을 영상을 보여주면서 내비게이션 본다고 하면은 제 경우에는 HUD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해는 안 받을 것 같긴 하지만 내비게이션 화면이 작아지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운전하는 거는 위험하니까 운전할 때는 안 띄우는 게 좋겠죠.
게임이 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클래시 오브 클랜 게임을 설치해 봤는데 뭐 동일하게 되네요. 그냥 일반 태블릿 사용하듯이 동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대 축소도 되고 클랜전 들어가 보면 클랜전도 되고 네, 네, 다 돼요. 똑같이 그냥 게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 버벅이거나 느리면은 이게 사실 게임을 못 할 텐데 이 정도 성능을 보여준다면은 뭐 엄청 고사양의 게임 하는 거는 조금 끊길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화면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 손가락 이렇게 이용해서 뭐 FPS 게임 한다거나 그런 건 좀 제한될 테지만은 그냥 한 손가락만 이용해서 이렇게 게임 하는 거는 간단한 건 다 가능해요. 그리고 앱 중에 한 가지 괜찮았던 게 실시간 TV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지하 주차장 3층이라서 이 차량에는 DMB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DMB 안테나가 그러니까 신호가 안 잡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시킨 상태는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TV를 이용할 수 있죠. DMB라고 검색하면 실시간 TV라고 선택해서 볼 수 있는데 TV 채널을 전부 다 무료로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저작권 때문에 길게 못 보여드리지만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조금 끊기는 거는 지금 지하 주차장에 있어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끊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DMB 화면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앱 실행할 때는 약간 버벅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이건 대부분 다 사용자 평가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앱이 딱 동작을 하고 난 뒤에는 뭐 TV가 화면이 끊긴다거나 그런 거 없이 쭉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차량에 있는 기본 스피커 이용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영화 같은 걸 감상하거나 뭐 TV를 본다고 했을 때 이 사운드가 좋은 상태로 화면까지 보니까 이 체감 성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번에는 웨이브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웨이브를 실행했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보는 프로그램을 시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TV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길게 못 보여드렸는데 뭐 재생하는 건 문제없고 잘 나옵니다. 근데 뒤로 가기가 잘 안 된다는 게 있었는데 뒤로 가기 한번 해볼게요. 뒤로 가기가 되고 네, 이 화면을 잠깐만요. 뒤로 한 번 더 가서 뒤로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구나. 지금 웨이브에서 문제가 있는 거라면은 뭔가 시청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뒤로 가야 되는데요. 뒤로 가기 버튼을 아무리 내려도 안 내려가요. 이것도 이렇게 화면 안 내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리면 화면 뜨는데 여기서도 뒤로가 안 되네요. 네, 지금 보면 전체 회차도 잘 안 나오고 추천도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인터넷이 느려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앱에서 뭔가 좀 반영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 M스틱에서 뭔가 좀 혼서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 뒤로 가기랑 요게 안 돼서 웨이브를 원활하게 사용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선택해서 보는 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앱을 닫아버리고 앱을 끄고 뭐 다시 실행해 가지고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네, 다시 실행하고요. 뭔가 다시 앱을 실행하면 모르겠는데 뒤로 가기가 잘 안 된다. 뭔가 조금 약간 호환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도 실행해 봤는데요. 뭐 넷플릭스 영상도 보는 거는 문제가 없었어요. 뭐 다 잘 되고 네, 들어서 재생 한번 해볼게요. 재생하면 그러니까 TV가 아니라 이제 넷플릭스 화면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넘겨서 보고요. 넷플릭스는 뒤로 가기 뭐 이런 것도 잘 됩니다. 뭐 문제가 없고요. 영상도 재생이 잘 되고. 근데 한 가지 좀 버그 같은 걸 좀 발견했는데 조금 이상한 버그예요. 웨이브에서 아까 뭔가 실행하고 난 다음에 소리가 전혀 발생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와서 이걸 확인했더니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영상을 하나 재생한다고 해봅시다. 재생하고요. 그러니까 이 버그 때문에 웨이브 쓰다가 아마 문제가 생긴 분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웨이브에서 이 왼쪽은 밝기 조정이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서는 화면 이게 밝기 조정하더라도 실제로는 이 화면 자체는 미러링 돼서 어떻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화면을 제어하지 못해요. 근데 소리는 제어가 돼요. 이렇게 만약 소리를 다 끈 상태로 이렇게 꺼버리면은 문제가 일단 뭐냐면 보세요. 지금 이 재생해도 소리가 안 나오겠죠? 지금 소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소리를 다 껐으니까. 만약 이 같은 문제가 있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로 예를 들면 넷플릭스로 들어가서 영상을 재생을 해보면
이제 로딩 중이죠. 소리가 안 나와요. 네. 분명히 소리를 제가 다 미디어를 아무리 소리를 키워도 재생해보면 소리가 안 나와요. 이렇게 먹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웨이브를 실행했던 분들이 만약 소리가 안 나오면 웨이브를 다시 실행시키고요. 그리고 이걸 소리를 오른쪽 켜서 소리를 크게 해놓으세요. 예, 소리를 최대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웨이브는 지금 아직은 버그가 있으니까 조금 둔다고 치고 다시 넷플릭스에서 재생해보면 이제 소리가 나올 거예요. 얘도 버그네요. 지금 왜 이러지? 지금 보면 웨이브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꺼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로딩이 되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소리가 제대로 나오죠? 네, 그래서 만약에 웨이브를 실행하고 난 뒤에 소리가 뭔가 안 나오거나 하신 분들은 웨이브에서 소리를 최대로 켜 놓으시고 하셔야 정상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또 두 번째 버그는 웨이브가 실행된 상태로 다른 창 전환했을 때 다른 앱에도 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이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제가 인포카 ODB2 스캐너를 쓰고 있는데 인포카 앱도 설치가 되고 연결도 되더라고요. 이 앱이 연결되면 뭐 모니터링이나 차량 진단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스마트폰 들고 이걸 연결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 들 필요가 없이 얘도 안드로이드니까 앱을 설치해 놓고 바로 진단도 가능합니다. 진단도 되고 그리고 뭐 모니터링 뭐 이런 것도 다 되더라고요. 보면은 이전으로 가서 이번 대시보드가 있거든요. 대시보드 화면 띄워놓으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차량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원래는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깔아놓고 스마트폰을 뭐 어디다 거치하거나 다른 모니터를 뭐 ODB2로 연결시켜서 올려놓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차량 순정 내비에다가 이렇게 화면 띄워서 차량 운행하면서도 볼 수가 있어요. N스틱 사용해보니까 제가 편리한 부분들 많이 보여드렸고 버그도 보여드렸는데 편리한 게 확실히 이 무선으로 돼서 이제 연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그리고 여러가지 앱을 시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을 살펴보면 제 차량은 더 뉴그랜저 하이브리드인데 이 커버를 닫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끼우면 커버를 닫을 수가 없어요. 이걸 접어서 안쪽으로 넣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넣으면 또 문제가 있다 하면 이 스마트폰은 무선 충전하고 싶어서 이 기본 아래쪽 부분에 넣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넣으면은 얘를 접어서 넣으면 화면이나 간섭이 있어서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 넣자니 어차피 뚜껑 안 닫히고 스마트폰에 간섭 생기고 바깥쪽에 이렇게 놓자니 스마트폰 넣고 빼고 할 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쪽으로 뭐 제쳐둔다거나 이렇게 할 텐데 이 외형상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나중에 뭔가 업그레이드 된다면 이 USB 케이블을 좀 특별하게 아주 좀 가늘게 만들어서 이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형태처럼 근데 그렇게 만들면 단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한데요. 케이블만 해도 10,000원 넘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그렇게 되면 바깥쪽으로 빼서 안 보이는 쪽에 숨겨 놓고 사용하면 무척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사용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앱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뭐 제가 원하는 거 아무 때나 실행시켜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셨던 분들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